이 그림에서 여러분들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그 작용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죠? 예, OH기가 있어요. 요렇게 벤젠에 들어있는 수소 대신에 이러한 OH기가 들어있으면 이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페놀유라고 표현을 해주거든요. 이거는 페놀이고 그다음에 자세히 공부할 살리실산, 크레존, 나프톨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러한 페놀유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방향조 탄화소에 여기 수소 대신에 뭘로? OH기로 치환되어 있는 화합물들을 우리가 전부 다 페놀유라고 표현을 해줘요. 근데 이런 페놀은 몇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거 염기성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 염기성 NaOH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 페놀은 물에 약간 녹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게 녹았을 때 뭐를 내느냐? 이 수소이온을 냅니다. 그래서 수소이온을 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바로 약한 산성을 나타낸다는 뜻.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이것이 약한 산성이기 때문에 알칼리 수용액, 즉 염기성 수용액과 반응을 하겠죠. 그 반응이라는 것은 일종의 바로 중화 반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화 반응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페놀인지 아닌지는 도대체 어떻게 확인을 할까? 페놀류 검출 방법은 간단해요. 염화철 수용액을 이용해서 이것이 어떤 색깔을 나타내거든요. 정색 반응이라고 하는데 정색이라는 건 이제 한자로 얘기한 건데 어떤 색깔이 드러나요. 그래서 페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보라색이고 적자색을 나타내고 그다음에 청자색을 나타내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각각의 그런 정색 반응을 하는 것을 보고 아 이것이 페놀류였구나를 우리가 검출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향적 탄화수 유도체 중에서 페놀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했고요. 방향적 탄화수 유도체의 그 두 번째, 우리가 이번에는 그 카르복실산이 들어있는 방향적 카르복실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방향적 카르복실산은 이것도 간단합니다. 수소 대신에 뭘로 치환되어 있으면 되느냐? 약한 산성을 나타내는 카르복실산이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래서 수소 빼고 대신에 COOH가 들어있는 화합물들을 우리가 바로 방향족 카르복실산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방향족 카르복실산도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방향족 카르복실산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COOH 요거 여기 지금 다 들어있네요. 그래서 벤조산, 살리실산, 푸탈산. 자, 요것들의 공통점은 뭐냐? 바로 작용기가 COOH가 들어있다. 요것은 물에 녹아서 약간 녹아서 어떤 특징을 나타내느냐? 수소이온을 내기 때문에 약한 산성을 나타내는 그런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카르복실산, 방향족 카르복실산 중에서 좀 가장 강조해서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살리실산 부분이다. 이 살리실산은 우리가 이 다음에 그 의약품에 관련된 내용 공부할 때도 또 한 번 나오는데요. 살리실산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 교재 143쪽에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조가 바로 이제 살리실산 구조예요. 그런데 살리실산 구조의 특징이 뭐냐? OH기도 있고 COOH기 두 가지의 작용기를 다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는 이러한 카르복실산을 가지고 있는 아세트산하고도 반응을 해서 이러한 에스테르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알코올과 반응해서도 에스테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부터 한번 해결해 봅시다. 자, 이렇게 CH3COOH 카르복실산이 있을 때는 뭐가 떨어져 나가느냐? OH기가 떨어져 나가고 그럼 요거하고 반응하려면 이쪽이 아니고 이쪽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알코올에서는 뭐가? H기가 떨어져 나가서 물이 빠져나가고 이러한 에스테르가 만들어진다. 자, 그러면 요 화합물이 바로 뭐냐? 아세틸살리실산이다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흔히 아스피린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그래서 아스피린은 이러한 살리실산의 지금 에스테라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진 생성물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살리실산은 또 하나의 작용기가 숨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메탄올을 가지고도 반응을 시킬 수가 있는데 자, 이번엔 여기서는 H기, 수소가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OH기가 빠져나가서 역시 탈수가 되고 그 다음에 COO, 에스테르가 생성이 된다. 자, 이것을 명명하면 이것은 살리실산 메틸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먹는데 활용하지는 않아요. 이것은 우리가 역으로 반응하게 되면 메탄올이 생성이 되는데 이거는 몸에서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겉에서 붙이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살리실산 메틸 같은 경우는 파스 성분으로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진통제는
우리가 아스피린으로 복용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자, 그러면 살리실산 두 가지 작용기가 있으며 이러한 에스테르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걸 정리를 했는데 살리실산에 대한 내용 정리 다시 한번 해보죠. 일단 물에 녹아서 약한 산성을 나타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살리실산은 그러한 특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 이것은 페놀류의 일종이에요. 따라서 염화철과 반응해서 정색 반응을 하는데 이것은 보라색을 나타내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서 대단히 많이 강조를 한 부분이죠. 카르복실산이나 알코올 모두와 반응을 해서 에스테르와 반응이 가능하다는 내용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살리실산에 관련된 내용 공부했고요. 이번에는 벤젠의 취환 반응으로 생성된 또 다른 생성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니트로벤젠이거든요. 그래서 니트로벤젠에 대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니트로벤젠은요, 우리가 보통 다망색의 색을 나타내고 있는 어떤 액체, 그래서 기름 모양의 무색의 액체라고 표현을 해주는데, 여러분들 이 과정을 한번 잘 눈여겨보면, 여기 이제 벤젠의 수소가 요거 하나만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 있는데, 둘러싸고 있는데, 요거 하나만 표현을 해준 거예요. 여기서 질산하고 반응을 해서 물이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 NO2가 붙어 있다. 이건 무슨 반응한 겁니까? 벤젠의 일종의 치환 반응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생성물로서 니트로벤젠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반응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니트로화 반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니트로화 반응을 해서 만들어진 니트로벤젠 같은 경우는 어떤 독특한 향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값싼 비누를 만들 때 이 향을 향료로 사용을 하고요. 근데 독성이 좀 강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피부에 흡수되기도 좋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취급할 때는 좀 조심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니트로화 반응에 대한 내용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벤젠의 취환 반응으로 생성된 니트로화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진 니트로벤젠에 관련된 내용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 144쪽 탐구활동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페놀의 어떤 성질에 관해서, 페놀류의 성질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료 화면 보시죠. 자, 지금 이 경우에는 이제 결정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증류수에 넣었을 때 이것이 어떤 액성을 나타내느냐, 즉, 물에 잘 녹느냐, 안 녹느냐, 어떤 이게 무슨 색깔보다는 물에 잘 녹느냐, 안 녹느냐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알칼리, 수산화 나트륨과 같은 알칼리에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고 또 강한 산성에 넣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를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밑에 있는 자료를 통해서 그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자, 용해되는 정도가 지금 페놀이나 살리실산, 크레돌 같은 경우는 약간 녹는 특징이 있죠. 그 다음에 톨루엔은 아예 녹지를 않는다. 그 다음에 염화철과 반응을 시켰을 때 이러한 독특한 색깔을 나타냈다는 것은 바로 정색 반응, 즉 페놀류의 정색 반응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실험에서는 페놀류 같은 경우를 물에 이렇게 각각 녹였을 때 약간 뿌옇게 흐려졌는데 지금 알칼리성, 그죠? 수산화 나트륨을 넣었을 때는 이렇게 맑게 변했다. 이거는 중화 반응을 했다는 뜻이에요. 거기다가 강한 염산을 다시 집어넣었더니 뿌옇게 흐려졌다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냐? 다시 페놀이 생성이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 과정을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러한 페놀이 어떻게 수산화 나트륨을 만났다. 그래서 이렇게 물에 잘 녹는 염을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중화 반응을 했다는 뜻이에요. 거기에다가 다시 뭘 집어넣느냐? 강한 산성인 염산을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페놀이 생성이 됐다. 그래서 다시 뿌옇게 흐려졌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 내용을 실험 과정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